수술실 응급 환자 들어갑니다. 밤 11시 30분,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진 의료진의 외침이었어요. 들거 뒤에 누운 문태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셔츠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의사들이 급하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앉아 계세요. 수술 시간 좀 걸립니다. 간호사가 백설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4년 전이 떠올랐어요. 딸 백미소가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도 이랬었죠. 그때도 이렇게 피투성이었고 의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녔고 백설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했었죠. 하지만 미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백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술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판이 깜빡였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설이는 복도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문태경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문태경, 함께 복수를 계획했을 때의 문태경, 자신을 지켜줬던 문태경,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문태경.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백설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두식이었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죠. 백설이는 핸드폰을 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병원? 무슨 병원? 누가 아파? 문태경 씨가 다쳤어요. 수술 중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두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그 새끼 안 죽었어? 생각보다 질기네. 백설이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당신이 시킨 거죠? 뭐? 문태경 씨 다치게 한 거 당신이 시켰죠? 민두식이 웃었어요. 낮고 음산한 웃음이었습니다. 증거 있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기다리세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예요. 당신도, 나도,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도. 전화를 끊었어요. 백설이는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문태경 씨, 제발 살아주세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았어요.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백설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해갔어요. 하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백설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러 가시겠어요? 아직 마취해서 깨지 않았지만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문태경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죠. 백설이는 문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태경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까지 이렇게 만들었네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두식에 대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 백설이는 문태경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두식, 이제 내가 용서 못해. 중환자실을 나서는 백설이의 뒷모습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복수의 여신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8시, 민두식 저택.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전날 과음한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위스키 대신 커피를 마셨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루시아가 왜 안 와? 밤새 어디서 뭐 한 거야? 민두식은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전화 통화 이후 백설이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문태경이 죽지는 않았겠지. 그 정도로 다친 건 아닌데. 민두식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백설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안도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도 안 받고. 하지만 말이 끊어졌어요. 백설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얼음보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백설이는 말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구석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두식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퍽! 거실 화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미쳤어? 당장 그만둬. 민두식이 소리쳤지만 백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후려쳤어요.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떨어졌죠. 테이블 위의 찻잔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백설이의 절규가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부모 잃은 사람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도대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골프채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나무가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민두식은 휠체어를 뒤로 밀며 후퇴했어요. 백설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격한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진정해. 루시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루시아요? 백설이가 골프채를 바닥에 던졌어요.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난 루시아가 아니에요. 민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진짜 이름은 백설이에요. 정루시아는 가짜 이름이에요. 4년 동안 당신을 속인 거예요. 민두식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설이? 그럼 너는? 네, 백미소 엄마예요. 4년 전 당신 가족이 죽게 만든 그 아이 엄마. 백설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며 민두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목소리 들어볼래요? 스피커를 켰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문태경 확실히 처리해. 사진 찍어서 보내. 민두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본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민두식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입 막아버려. 흔적 남기지 말고. 녹음은 계속됐어요. 민두식의 살인 교사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당신이 문태경 씨를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 다 들었어요. 당신 목소리로 남았어요. 백설이는 핸드폰을 민두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모든 거짓말, 범죄, 살인, 다 끝나는 거예요. 민두식은 숨을 헐떡였어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을 뒤로 한 채 저택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민강유통본사로 향했습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 도시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백설이의 마음은 태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어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건물은 한산했습니다. 백설이는 민두식의 회장실로 곧장 올라갔어요.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앞에 섰어요. 잠긴 서랍이 보였습니다. 민두식이 절대 열지 못하게 했던 그 서랍이었어요. 백설이는 전날 미리 연락해둔 기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회장실로 와주세요. 30분 후 기술자가 도착했어요. 특수 공구로 자물쇠를 뜯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는 검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툼했어요. 백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USB와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한경수 기술 탈취 기록, 중소기업 기술 갈취 내역, 정치권 검찰 로비 기록, 살인 교사 지시 정황. 백설이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어요. 2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구나. 장부를 펼쳤어요.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비자금 조성 내역, 매물거래 기록, 횡령 내역, 모든 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백설이는 USB와 장부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설이에게는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쾅 열렸어요. 민경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앉을 자리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백설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해요? 아버지가 구속됐잖아. 이제 이 회사는 내 거야. 아버지가 쌓아온 게 전부 범죄였는데도요?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난 이 집안 사람이야. 당신은 누구야? 정무 씨야? 아니면 백설이? 백설이는 민경채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민경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뭐? 민세리, 당신 딸 아니에요. 민경채의 숨이 멎었어요. 세리는 내 딸이야. 맞아요. 당신이 키웠으니까 딸이죠. 하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당신 친딸은 우리 미소였어요. 세리 때문에 죽은 그 아이요. 민경채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공 실장이 바꿨어요. 20년 전에 세리는 내 딸이고 미소는 당신 딸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경채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백설이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공 실장이 분명 숨을 안 쉬는 걸 봤다고 했어. 그게 세리였어요. 세리가 약하게 태어났고 미소가 건강했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내 친딸을 죽게 만든 거야?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백미소가 민세리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경채는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었죠. 김선재와 함께 증거를 없앴습니다. 분식집 딸 주제라고 비웃었었어요. 미소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경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회장실 바닥이 눈물로 젖어갔어요. 백설이는 민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동질감. 이제 알았으면 죗값을 치러요. 백설이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민경채는 홀로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경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옥상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자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민경채는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딸을. 발을 난간에 올렸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갈게. 용서해줘. 그때 옥상문이 열렸어요. 민경채, 백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민경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지 마. 제발, 내려와. 왜? 왜 나를 구해? 내가 죽으면 좋은 거 아니야? 백설이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미소는 누가 기억해? 민경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소를 기억할 사람이 필요해요. 엄마로서 미소가 당신 딸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죄값 받고 그 앞에 다시 서야 해요. 백설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요. 그리고 함께 죄값 받아요. 세리도 함께. 민경채는 백설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경채는 백설이의 손을 잡았어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백설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경채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경채 씨? 나 좀 봐요. 민경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어디 있어? 백설이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경채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신과 병동이었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백설이는 유리창 너머로 민경채를 봤어요. 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소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경채는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엄마 왔어. 같이 나갈까? 민경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줬지만 민경채는 거부했어요. 싫어. 미소랑 놀아야 해. 백설이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소의 원수지만 동시에 미소의 친엄마이기도 했으니까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경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소야, 엄마 여기 있어. 며칠 후, 김선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두식이 구속되고 민경채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제 기회야. 장부만 손에 넣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김선재는 밤중에 문태경의 병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문태경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김선재는 병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을 봤어요.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두툼한 노트에는 숫자와 거래의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선재는 들뜬 마음으로 장부를 품에 안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걸로 민두식을 흔들어 놓고 민경채와 다시 손잡으면 민강유통은 내 거야. 하지만 김선재는 몰랐어요. 그가 훔친 장부는 가짜였다는 걸요. 문태경이 일부러 둔더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태경은 장부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걸려들었군. 진짜 장부는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겨둔 상태였어요. 가짜 장부에는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장부를 들고 민두식을 찾아갔어요. 교도소 접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찾으시던 장부 가져왔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민두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펼쳐봤어요.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상한데, 회장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김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문태경 병실에서 내 놈이 당한 거야. 가짜 장부를 심어둔 거지. 김선재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는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민두식이 갇혀있던 요양병원이었어요. 이게 뭐야? 여기가 왜?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채워져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폭 두목이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님, 민 회장님께서 인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민두식이? 회장님 돈 건드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비자금 계좌 빼돌린 것도요. 김선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오해야. 나는 이 방에서 맛 좀 보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당하신 것처럼요. 문이 닫혔습니다. 김선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전화도 변명도 협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비자금 횡령과 감금 혐의였습니다. 김선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모든 걸 계획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선재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어요.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증인석에 공 실장이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아기를 바꿨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공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난이 싫었어요. 민 회장님 집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이 메었어요. 진짜 민경채는 백설이 씨였습니다. 민세리는 백설이 씨의 친딸이었고요. 민경채는 정신병원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미소는? 백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소는 민경채 씨와 김선재 씨의 친딸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바꿔치기가 있었어요. 법정이 또 한 번 술렁거렸습니다. 체리가 약하게 태어났고 미소가 건강했어요. 그래서 또 바꾼 겁니다. 백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세리는 방청석에서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40년간의 거짓말, 20년간의 속임수. 모든 게 법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백설이와 문태경은 검찰청에 갔어요. 손에는 USB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민두식의 범죄 기록 전부입니다. 백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검사에게 건넸어요. 4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검사가 USB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검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한경수 기술 탈취. 검사가 중얼거렸어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갈취. 정치권 로비 기록. 검찰 매수 내역. 이건 검사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살인교사 지시까지 있네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검사는 장부도 펼쳐봤어요. 수십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20년치 범죄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횡령, 배임. 끝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두식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추가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무기징역 확정이겠네요. 백설이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딸 백미소를 잃고 복수를 위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김선재와 민경채도 함께 기소하겠습니다. 공범 관계가 명확하니까요. 3인 동시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검찰청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햇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태경 씨, 우리 해냈어요. 네. 두시아 씨,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언론이 떠들어댔죠. 민두식, 김선재, 민경채의 최종 재판이었어요. 세 사람은 각각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김선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정신병원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화면 속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피고인 민두식,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백설이는 방청석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한경수 살인교사, 문태경 부모 살인교사, 기술 탈취, 횡령, 배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37건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죠. 한때 민강유통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피고인 김선재, 판사가 계속 읽었어요. 비자금 횡령, 감금, 사기,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선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김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과해요. 전 그저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김선재를 제지했어요. 김선재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피고인 민경채, 판사가 화면을 바라봤어요. 민경채는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폭행 방조, 증거 인멸,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되 치료 감호를 병행합니다. 민경채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겼어요. 드디어.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네, 드디어. 미소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문태경도 울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에 갇혔어요. 6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한때 수백 평짜리 저택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의 전부였어요. 아침 6시 기상 시간이었어요. 스피커에서 요란한 음악이 울렸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야, 막내 청소 안 했어? 복도에서 다른 수감자가 소리쳤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빨리 안 해? 오늘 검사 있다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두식은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질만 했어요.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막내였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배식을 받았습니다. 테일리스 식판에 밥과 국, 반찬 3가지. 민두식은 구석에 앉아 혼자 먹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무리지어 떠들며 먹었지만 민두식은 끼지 못했습니다. 저 양반, 회장이었다며? 그래봤자 여기선 똑같지. 수감자들이 수군거렸어요. 민두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소등 시간. 독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약함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같은 시각, 김선재도 같은 교도소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동이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었죠. 김선재는 독방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살아남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횡령, 배신, 감금,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민경채는 국립정신병원에 있었어요. 보안 병동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24시간 감시를 받았어요. 아침마다 약을 먹었습니다. 항정신성 약물이었어요. 상담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신과 의사와 면담했죠. 경채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보고 싶어요. 미소는 누구죠? 제 딸이에요. 제가 죽게 만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사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민경채는 매일 백미소의 사진을 봤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속죄의 시간이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3개월 후, 민강유통본사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민두식의 지분은 범죄 수익으로 국가에 몰수됐습니다. 28%였어요. 민경채의 지분 15%는 금치산자 선고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지섭과 민수정의 지분을 합쳐도 14%에 불과했어요. 백설이는 민두식으로부터 받은 유언장으로 7%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스텔라장이 5%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압류됐던 민두식 명의 비자금이 백설이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됐어요. 그 돈으로 추가 지분 28%를 매입했습니다. 총 40%의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이제 민강유통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어요. 모두가 백설이를 바라봤습니다. 백설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예전의 정루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백설이, 민강유통의 새 주인이었죠. 여러분, 저는 백설이입니다. 정루시아라는 이름은 가짜였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민강유통은 지난 20년간 불법과 비리로 얼룩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투명한 경영, 정직한 사업,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백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갈취당한 중소기업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빼앗은 기술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섭과 민수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사회 의결 안건입니다. 백설이 씨를 민강유통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건에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이 손을 들었어요. 반대는 민지섭과 민수정뿐이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백설이 씨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백설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백설이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민두식이 앉았던 그 자리,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좋은 일만 할게. 혼잣말을 했어요. 스텔라 장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루시아. 아니, 이제 백설이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스텔라,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민세리는 백설이를 찾아왔어요. 민강유통 회장실이었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손이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세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백설이는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리야. 앉아. 민세리는 의자에 앉는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일어나, 세리야. 백설이가 다가와 민세리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민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미소가 제가 괴롭혀서 제가 죽게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백설이는 민세리의 어깨를 잡았어요.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세리야, 나 좀 봐. 민세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때 어렸어. 잘못된 건 어른들이야. 민경채, 김선재, 민두식, 그 사람들이 널 그렇게 키운 거야. 하지만 미소도 널 용서했을 거야. 미소는 착한 아이였거든. 백설이는 민세리를 안았어요. 민세리는 백설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미소 목까지. 알겠지? 네. 엄마, 시간이 흘렀어요.
민세리는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습니다. 공부하며 매주 고아원에 갔어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줬어요. 그림을 그려주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숙제도 도와줬어요. 아이들은 세리 언니를 좋아했습니다. 언니, 또 와요. 응, 다음 주에도 올게. 민세리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세리는 백미소의 방을 정리했어요. 4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 미소의 사진이 있었죠. 중학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민세리는 사진을 들었어요. 미소야, 언니야.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제대로 살게. 내 목까지. 민세리는 사진을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세리는 매일 미소의 사진 앞에 꽃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미소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고아원 아이들이 언니 보고 싶대. 다음에 또 갈게. 민세리의 속죄는 그렇게 계속됐어요. 평생 미소를 기억하며 좋은 일을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민세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였으니까요. 민세리는 백설이를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세리야. 저 때문에 미소가. 백설이는 민세리를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됐어. 민세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백설이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민세리는 사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미소의 사진 앞에 매일 꽃을 올렸습니다. 미소야, 언니가 미안해. 이제 제대로 살게. 1년 후, 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백설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백미소의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미소야, 엄마 오늘 결혼해. 함께 하고 싶었는데 문태경이 다가왔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아름다워요. 바보. 눈물 나잖아. 두 사람은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세리, 스텔라 장, 모태주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수예요.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키스했어요.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백설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딸 이름은 문미소로 할게요. 우리 미소 이름을 물려주고 싶어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미소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민두식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민경채는 정신병원에서 서서히 회복했어요.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는 교도소에서 징역심연을 복역 중이었어요. 공 실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세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모태주는 민강유통 부회장이 됐어요. 백설이를 도우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텔라장은 92세까지 장수했어요. 백미소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백설이는 쌍둥이를 데리고 묘지를 찾았어요. 백미소의 묘 앞에 섰습니다. 미소야, 엄마 왔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 동생들도 생겼어. 내 이름을 물려받은 여동생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엄마가 항상 사랑해. 문태경이 다가와 백설이의 어깨를 안았어요. 쌍둥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소도 기뻐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엄마가 행복하니까요.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따뜻한 햇살이 묘지를 비췄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태양을 삼킨 여자, 백설이. 그녀는 복수를 끝냈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미소는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엄마, 행복해. 나도 행복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